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가구 정배우의 정배우입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소 먹튀 사기 사건 때문에 난리가 난 상황이죠. 공주파 3사에 다 보도가 됐고 PD수첩 방영까지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과연 이 사기꾼들을 잡을 수 있을지, 잡는다면 징역이 가능할지 김태현 변호사님과 박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며칠 전 무료로 단체 고소장 관련해서 공지를 올렸었는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긴 하지만 1000명 넘는 피해자분들을 또 이렇게 다 해주시려면은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얼마 안 되지만 제 사비로 이렇게 100만원 밖에 안 되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서 죄송하네요. 제가 리플에 물려있는데 좀 따면 추가로 드리려고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거래소 먹튀안이 사기꾼들을 잡을 수가 있나요? 우선은 이제 비츠바이 코리아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조금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좀 있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법인 등기를 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제 마진 거래를 적용하는 업체 또한 또 등기소에 등기를 하지 않은 업체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기 행위를 벌이려고 준비했던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다만 이제 이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거액이 편취가 됐다 보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가담을 했고, 그분들 또한 공범으로서 어느 정도의 책임은 지셔야 될 걸로 보이고요. 이분들의 뭐 추적을 한다면 어느 정도 대표나 주범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아직은 저희가 이제 혐의 사실 관련한 자료를 100% 확인한 상황은 아니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추후에 이제 정배우님 통해서 진행 상황을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이 몇 명 정도가 오는 거예요? 지금 최소 400건 이상 왔고요. 이제 2, 3일 내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접수해 주셨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될 것 같습니다. 비트바이 사기꾼들을 잡는다면은 형량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올까요?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기죄로 인해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에는 뭐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나오고, 50억 미만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실형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전체적인 액수는 50억 원 이상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형 5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경법 위반 사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경우 가중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기 사건 중에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2%, 3% 미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피해자분들이 일부라도 좀 돌려받을 수가 있을까요? 가장 좋은 결과는 그 편취한 액수를 대부분 가지고 있는 주범을 찾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주범을 혹시 못 찾게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범들이 있고 그분들도 너무 책임을 지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사를 빨리 진행을 해서 이분들이 더 이상 재산을 은닉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사건별로 피해 회복 가능성은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사건은 피해 회복이 몇 %나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제 이분들의 사실 조사 관계를 진행하는 것을 봐서 공범들이나 주범들이 몇 명이나 어떻게 찾는지 그거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질 것 같고, 평균적으로 2, 3% 미만이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건도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거래소 먹튀한 사이트 직원이나 대표는 당연히 고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광고비 받고 유튜브에서 홍보 영상 찍은 미나코인이라든가 부업의 여신, 엑손 이렇게 배너 띄우고 광고한 이런 분들도 고소가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미나코인, 부업의 여신, 돈 잘 버는 언니 세 분은 자신 직접 투자를 했고 수익을 보았다고 홍보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 내용도 홍보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이고, 시청자들 기망하는 실행행위를 분명히 분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사건의 공범으로 함께 고소할 계획이고, 엑손 그 유튜버 분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 배너를 띄움으로써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이 사건 사기의 공범으로 함께 고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너 띄운 거 자체가 99% 이상이 돈 받고 그렇게 배너를 띄운 거거든요. 돈을 안 받았으면 뭐 띄울 이유도 없고, 광고 모델 분들이나 엑손 이런 분들은 고소가 들어간다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정도, 그러니까 범행 가담 정도나 범위에 따라서 강범 또는 강저범으로 볼 수 있는데, 이분들은 일단 그 내용을 다 인지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정범으로 고소할 예정이고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가 나뉘어서 처벌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소 먹튀 사기 사건 피해자분들을 위해 무료로 단체 고소장 진행 중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 중이고 어떤 죄명으로 고소장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안은 거의 작성이 됐는데 피해자분들이 계속 연락이 와서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간이 더 걸리고 있고요. 죄명은 저희가 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외환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이제 검토를 해보았는데, 본 케이스는 중국 위안화를 코인으로 바꿔서 국내에서 이제 원화로 다시 빼내가는 그 환치기 사건이 아니므로 외환거래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고,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금융감독원과 대상도 아니므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도 좀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득액이 30억 원 정도
이상으로 하게 되므로 특경법 위반 사기로 저희가 고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번에 공지사항을 올렸었는데 형사 민사 같이 들어가는 걸로 공지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다시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분들하고 피해자 단톡방 운영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 형사 재판 결과가 나오고 나서 민사 들어가는 게 순서가 맞는 방향인 것 같고, 제가 인지대랑 좀 다른 부분들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피해자도 많고 이게 1억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시던데, 피해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인지대나 재반 비용을 검토하면은 액수가 커질 수 있어서 1억 이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웬만하면 그냥 제 사비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 정도 재산은 없어가지고 좀 불가능한 수준이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피해자 단톡방 운영자분들하고도 이미 얘기를 해놨거든요. 형사 재판 결과 나오면은 그 다음에 피해자분들하고 뭐 돈을 얻어서 하든가 뭐 각자 진행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따로 단톡방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형사만 들어간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기치는 범죄자들의 형량이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이희진도 그렇고 성명준 키키기 사건 이런 것도 그렇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피해자분들의 전 재산을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중범죄보다 더 악랄하다고 생각하는데 형량이 대부분 왜 이렇게 낮게 나올까요? 최근에 뭐 정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사건에서 이제 유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인정이 돼서 무기징역이 최근 선고가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아무래도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재산범죄다 보니까 살인됨과 같이 인신 피해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중하지 않게 평가하는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더불어 이제 경제범죄를 저지른 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편취한 금액이 있다 보니까 감형을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그러다 보면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피해복이 일부가 된다고 하면 법원에서도 그 형을 낮춰주긴 하거든요. 그런 경우 두 가지로 인해서 좀 형량이 낮아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사기꾼들이 큰 금액을 해먹고 몇 년 살고 나오지 뭐 이런 마인드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사기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처벌받는 것보다는 일단 내 피해 금액을 회복받는 게 우선인데,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한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준다고 하면 일단 받고 합의서를 제출해주는 경향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전액 회복이 안 되더라도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주는 경우가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돼서 합의율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처벌이 낮아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공범의 계좌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분들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안 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입금된 돈으로 피해를 회복을 해주는 건데, 1억 피해를 받지만 1,000만 원은 지금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도 못 받고 이대로 끝낼 것이냐를 했을 때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1,000만 원이라도 받고 처벌 불원서를 제출해주는 게 경제적인 관념에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처벌이 낮춰지는 것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피해자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사안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피해 금액도 많고 피해자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특히나 이러한 경우는 사실 변호사 한 명이 나서서 진행하기가 좀 부담되는 부분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우펌 자체에서 좀 나서서 좀 도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도 이 사건의 난이도나 금액 정도를 대략 알고 있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고, 변호사님들이나 직원분들이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건 진행을 하면서 진행 상황이 굉장히 많이 궁금하실 텐데 정배우님 통해서 혹은 저희 이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공지를 할 예정이니 그곳을 좀 참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될지 뭐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와 변호사님들과 기자분들 그리고 뭐 PD 수첩 작가님, PD님들하고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